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유지호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연구원에 있다 보면 발표할 기회가 되게 많은데 항상 매번 여러 번 해도 발표 직전에 굉장히 좀 긴장되는 게 있는데 조강석 본부장 총장님께서 계속 너무 긴장 상태로 만드셔가지고 힘이 좀 빠졌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사실 농담이고요. 저는 먼저 말씀드릴 게 굉장히 좀 여러 분야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만드신 유리산업 박대건 대표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바이오차 생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의 연구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생산 관련해서 어떤 경향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차는 지금까지 발표하신 세 분께서 워낙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갈수록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에미션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리가 좀 안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윤승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차가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IPCC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오늘 자리에서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정책의 방안으로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09년 전까지는 거의 그냥 숲 정도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냥 좀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네거티브 에미션 기술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2019년에 IPCC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저희 연구원도 사실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인식을 하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토양 개량,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엄청난 양의 논문들이 흡착제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정도가 주된 바이오차의 어떤 용처가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22년 1월에 엑스프라이즈라는 그런 인터내셔널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비용이 안 나오는데 이거에서 이제 CO2를 기가톤으로 줄이는 기술을 제안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1등을 하게 되면은 1,000억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가 머스크 재단에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000개가 넘는 지원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1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가 바이오차 관련 기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오와 스테이트의 오토설멀로 그냥 하는 반응기, 그 다음에 넥트제로에서 라지 스케일로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동형 바이오차 반응기를 해서 실제 케냐에 적용해서 7,000가구 정도를 도와준 그런 케이스, 이 세 가지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에 참가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1차에만 그냥 됐었고 파이널에 15개는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트렌드가 아까 언급하셨지만 DAC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경제적으로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가야 될 길이 조금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기술적인 성숙도도 사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좀 근시일 내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시책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나온 것들이 저감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사용을 줄이느냐 그런 방안들을 이쪽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사실 요 탄소 중립이 어떤 그 키워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CCS가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런 예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에미션 기술이 필요한데 어떤 그 사실 대체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CCS가 굉장히 최근 들어 또 가장 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차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그 저기 농림부에서 나온 탄소 중립 그 추진 전략에 바이오차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이거는 좀 오피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농림부의 그 축산환경관리과 환경과인가요? 그쪽에서 가축 분뇨를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50만 톤 정도를 바이오차로 전환해서 그래서 이제 탄소 저감을 이루겠다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업 부산물 가지고 주로 이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탄소 저감을 하는 게 한 5만 8천 톤 정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가 좀 그 최근에 찾은 자료인데요. 환경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성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차가 처음으로 이 녹색 그 분류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녹색 기금이나 이런 거를 딸 때 이게 바이오차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는 앞으로도 바이오차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바이오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잠깐 물 좀 마시고 좀 하겠습니다. 원료 물질을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다루다 보면은 항상 이제 경제성 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안정적인 공급.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에너지원도 없지만 그 바이오매스 원료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성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 이제 축분이 뛰면서 이게 좀 축분이 이제 그 경제성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환경적인 파급 효과 같은 것을 고려할 때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회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기존의 농업부산물 자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산림 자원들이 바이오매스 바이오차의 원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매스 고형 연료로서 뭐 발전소에 쓰는 그런 것들 할 때는 대부분이 다 산림 부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2050년이 되면은 유기성 폐기물이 가장 중요한 원료 물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식물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그 속성수입니다. Short Rotation Corpus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그 연구 수준 내지는 뭐 시범 사업 정도로만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성이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림 부산물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바이오차의 원료 물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그때 제가 2020년인가 그때도 유기산업에서 주관했던 그 폐기물 학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이길재 박사님께서 처음에 무조건 바이오차는 축분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스타디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봤더니 이게 진짜로 그 뭐랄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 원료 물질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발생량 자체가 5,600만 톤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처리할 때 지금 텔리와 같은 그 발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되는 N2O 발생, 이것이 이제 농업 부분에서 그 차지하는 그 온실가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 뭐 녹조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그 전구체 암모니아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양분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그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또 탄소 저감을 더블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축분이 앞으로도 계속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금 이따 그 저희 나라 그 업체들, 그 생산 업체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부분 다 지금 축분을 원료 물질로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나라 나오는 양이 한 460만, 470만 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 지자체별로 골치 아픈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리비가 보통 바이오가스 하는 업체에서 받을 때 보통 한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산림부산물 같은 경우는 톤당 그 사는 가격이 50불에서 한 80불까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원료 물질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차의 경제성 확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료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아마 좀 앞으로 좀 원료 물질로서 많이 연구되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이오차 원료 가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냐면 원료 물질,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분도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가 안정적인 공급인데 지금 사실 유통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물론 이제 물리적, 화학적인 특징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것들을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면은 굉장히 좋은 원료 물질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속성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 생산량이 기존의 산림자원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케냐푸였는데요. 케냐푸가 헥타르당 생산하는 양이 보통 한 30톤, 38톤 정도까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 할 때 그 정도의 양이 나오는데, 보통 산림자원 같은 경우는 빨리 커팅할 수 있는 게, 물론 우리나라는 못하지만 외국에서 커팅하는 경우는 빨라야 5년 정도입니다. 5년에 한 번 나오는 양이 한 30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한 5배가 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동남아 쪽에서 이모작을 하게 된다면은 거의 10배까지도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한정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어떤 커넥션하는 그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아마 좀 관심을 가지면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원료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마 축분 자체만으로는 워낙 예시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우 분 정도가 바이오차 원료로서 조금 좀 가능성이 좀 많은데, 이것들을 그냥 혼자 쓰지 말고 이것들을 결합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차가 이건 IPC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많이 쓰는 자료인데요. 보신 것처럼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비용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2050년에 CO2를 저감할 수 있는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0.3에서 2기가톤 정도를 연간 줄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30불에서 120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DAC가 요 위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고, BCCS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화나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경제성에서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산해 보면은 저희가 그냥 러프하게 토양이 한 50톤 정도를 넣는다면, 물론 좀 많은 양이긴 한데 이렇게 넣는다면은 이런 포텐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바이오차의 양이 5억 톤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좀 줄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10톤 정도가 들어간다면 1억 톤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산량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바이오차의 양을 한 5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면은 거의 많게는 1000배 정도의 생산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얘기는 그 효율적으로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소형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톤에서 10톤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좀 더 대량 생산하는 그 설비들이 있는 상황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냥 지역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 배치 타입의 반응기로 만드는 그런 반응기가 많고요. 아니면은 그냥 부산물로서 예를 들어서 가스화할 때 나오는 그 부산물이나 아니면은 연소할 때 우리나라 이제 남동발전인가요? 그 영동화력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바이오에서 전소화력을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연소되지 않은 그런 물질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차로 활용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는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있다면은 이제 로터리 킬른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통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원료 물질을 채웁니다. 그래서 돌려주면서 그 다음에 열풍을 직접적으로 넣어줘서 생산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사실 그 큰 통에다가 그 열량을 채우려면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고 안정적인 운전은 가능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조금 그 워낙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대체해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간접 가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경동 개발에서 쓰고 있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간접 가열 방식이기 때문에 좀 이게 스케일업이 사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노하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알려진 사실은 스케일업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레그라고 이제 독일 회사에서 만든 것들은 거기서는 이제 그 스케일이 크진 않습니다. 보통 2, 3톤 정도 하루에 처리하는 그 정도를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유기산업이 오늘 발표해서 제일 처음에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TLD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치 타입 방식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부분 연소를 통해서 열을 만들고 그 열을 이용해서 바이오차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공장에 작년에 제가 그쪽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게 되겠고요. 아마 캐파 자체는 100톤 정도로 굉장히 큰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점은 이게 그 관리비나 아니면 외부 여론의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그 추가 투입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불만 붙여놓고 그냥 놔두면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가 굉장히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나오는 가연성 가스들이 있는데, 가연성 가스들이 이것도 이제 태우면은 또 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국내에서 이제 영덕에서 아마 여기 오신 것 같은 해표하고 같이 시범 사업을 지금 제가 축분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경동 개발인데,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일 잘하는 그런 생산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사실 방문했었는데 설비는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기는 스크류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조 자체는 로터리 킬러를 써서 건조를 먼저 해서 20%나 25% 수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이 경동개발도 이제 축분 바이오차 만드는 쪽으로 좀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접근 방식이 축분은 그 건조가 사실 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80 정도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건조 자체는 1차 건조는 자신들이 하지 않고 그냥 컴포스트나 이런 쪽에 그 발생 지역에서 나오는 그 컴포스트를 써가지고 고속가루를 써서 하는 것들을 받아서 그거를 2차 건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차를 만드는 3단계를 거쳐서 지금 제조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바이오차를 만드는 업체가 그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세 번째가 이제 한국 바이오차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로터리 킬링 방식을 쓰고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축구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우드 칩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T 바이오차라는 업체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스크류 반응기를 써서 여기는 그 스크류 반응기에서 나오는 그 가연성 가스를 다시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그 4개 업체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차를 실제 생산하고 있는 4개 업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바이오시엔스에서 한번 상당히 오셨던 것 같은데, 그 바이오시엔스에서는 이런 배치타입 반응기를 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80짜리 축분을 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반응기 온도를 600도까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600도 정도까지 올려서 그냥 함성 80짜리를 바로 바이오차로 뽑는 그런 그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나바라는 업체는 여기는 이제 하이드로덜벌 그 수열 탄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축분을 타겟 원료로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열 탄화 방식으로 올해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제가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수자원 공사에도 축분 처리가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그건 목적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7개 정도 시군에서 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차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터리 킬링 자체가 워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좀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방식들이 그런 게 되겠고요. 저희 연구에서 하는 것도 이제 컴이라는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는 그 기술이 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생산업체에서는 생산 기술을 개발할 때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다음에 초기 투자 비율이 낮은 거, 그 두 가지가 타겟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타겟을 잡고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생산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컬럼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렇게 기울여져서 그 방열판을 넣어서 위쪽에서 시료를 넣고 아래쪽에서 그 열풍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그 서로 이제 접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접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단시간 내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온도가 좀 조건에 따라가지고 건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열분해를 통해서 바이오차 생산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시뮬레이션한 건데요. 열풍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유동성이 어떤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콜드모드로 반응을 봅니다. 보신 것처럼 갖고 있지 모르겠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배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응 한번 닫아주면은 단위 면적이 작아지면서 단위 면적당 그 유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열어주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건조냐 열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구성을 좀 달라집니다. 이제 컬럼도 이제 같이 그려놨지만 컬럼도 이제 안쪽에 그런 구조들이 좀 건조냐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원료 물질 자체도 좀 뭐 파우더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좀 상용된 것이나 칩이 들어오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오 매스들은
함수이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상용부사들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굉장히 함수이 높은 게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건조한 다음에 바로 집어넣어줘서 그다음에 열분할 때 나오는 가연성 가스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건조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고 저희도 지금 이제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중부바이오텍 저기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중부바이오텍에 0.5에서 1톤짜리 설비를 설치해서 지금 파일럿 운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올해부터 이제 과제를 시작했는데 5톤짜리 좀 스케일 업된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건조 용도로 이제 축분 건조 용도가 가장 좋은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모디파이 하면은 바이오차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청량의 칠성 에너지에 그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전 운전은 아니고요. 그 단동 테스트를 마쳤고 아마 좀 추이가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운전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생산하는 장면을 조금 동영상을 찍은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기에 있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염소기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열고 들어가는 거 컨트롤하는 것들 이게 이제 플러너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열분할 때 나오는 그 배기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기에서 열분을 만들어서 반응기로 넣어두고 이제 산소 농도를 항상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게 산소 농도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 패널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컬럼 하단에서 이제 바이오차를 얻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 400도 정도에서 얻는 바이오차 모습이 되겠고요. 이때 쓴 게 이제 그 저기 축분 페닛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든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자동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 물을 조금 해서 이렇게 쿨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00도 정도에서 얻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500도까지도 올려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 불덩이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생산, 그러니까 연속 운전이나 이런 것들 테스트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축분 그 파우더 가지고 건조한 실험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컬러 온도는 200도에서 한 100도 사이로 유지해 주게 되면 한 10초 이내에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은 20% 이하로 잡고 있는데 이제 유량이나 온도 조건에 따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분 가지고 얻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도부터 한 500도까지 조건에서 일단 실험을 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는 그 HC 비율 0.7 이하를 만족시킬 수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산소 조건을 바꿔가면서 어떤 실험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토프로는 당연히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많게는 5월 버전으로 가지고 한 100시간 연속 운전을 진행한 예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번 생산하면은 이제 연속 실험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한 200km까지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바이오체의 제조 원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그 나라별로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중에서 경제성, 그러니까 바이오차의 원가들을 그 계산한 것들 논문들을 한 몇 개를 모아봤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작게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웨이스트 뱅크라고 폐기물들을 모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원료 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원료 제조 원가가 나올 수 있지만
뭐 보신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트하는 그 비용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원료 물질 자체나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아무튼 그 저기 설비 비용 그게 그 금리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면은 일반적인 원료 물질은 한 120불 정도, 그 정도를 그냥 기준점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 여기까지가 생산 분야였고요. 그 다음에 활용 분야가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거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철을 어디 쓰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은 거는 예상대로 농업 부분하고 원예입니다. 특히 이제 농업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토양,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흡착제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은 그 토리화할 때 이거를 바이오철을 넣어주면은 미생물의 어떤 활성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발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냄새나 이런 것들의 그 흡착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물의 그 사료에 조금씩 넣어서 뭐 병을 좀 막아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건축자재, 아무튼 이런 용도로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전에 세 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분해기는 탄소중립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탄소세, 국경세,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 뭐 이런 분해기들은 확실히 바이오차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토양 계량제가 되겠죠. 토양 계량제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연구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어떤 품질들은 흡착제로서의 품질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계량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부가가치가 좀 높은 흡착제 시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탄소 시장, 그 다음에 이게 또 대부분 다 패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순환,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는 게 ODA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그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바이오철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보호에도 적용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에너지 활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이오스 가스나 타르 같은 것들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모델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분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수거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제성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계량 속도는 뭐 워낙 많은 우선들이 검증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자발적 감축 사업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좀 많이 하는 게 일본의 카메오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네 농업부석을 가지고 바이오철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생산되는 그 농작물들의 어떤 탄소 인상식을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타카차라고 이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엑스프라이즈에서 이제 선정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건 아닌데 이제 활용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케냐에 가가지고 케냐에 이동형이니까 이제 농장마다 방문해서 거기서 바이오철을 만든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ODA도 들어가고 자원순환도 들어가고 토양 계량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컨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자연보호가 또 추가된 건데요. 토양 계량에다가 자연보호까지 추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디오피아에서 어떤 레이크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보시는 하이아스틴스라는 그런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딴 게 자라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거는 이걸 가지고 바이오철을 만들어서 토양 계량에 적용하고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그런 모델로서 자연보호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결합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제 수목원 같은데 아니면 그런 쪽에서 나오는 정전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활용하는 그런 방식들.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 케이스인데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토퍼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부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독일의 파이렉이라는 그런 그 스크류 반응기를 이용을 해서 바이오차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하고 이때 생긴 열을 가지고 열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양계량에다가 자원순환에 그다음 에너지까지 결합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미국에서 따라서 한 2군데 정도서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이오차를 흡착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바이오차가 일반적인 활성탄이나 이런 그거랑 다른 메커니즘으로 흡착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활성탄 같은 경우는 기본 가지고 다 흡착하는데 바이오차는 여기에 산소나 질소 같은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유리하냐면은 극성 물질들 아니면 이온성 물질들을 흡착 제거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폐수 제거하는 거 아니면 오일 제거하는 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서 뭐 VOC 같은 거 제거하는 이런 용도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찾아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요게 그 관련된 흡착제 관련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연구 숫자를 보시면은 한 16,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흡착 성능이 이온성 물질이나 그 극성이 있는 물질들을 흡착 제거하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조만간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업하는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그 수질 정화하는 그런 용도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여기는 그 이제 아스팔트에 바이오차를 섞어서 어떤 탄소 저장을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